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저희 제보 메일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음모론 혹은 의혹에 대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니비루가 다시 나타나나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니비루 X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였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덜해졌거든요. 제가 미스테리를 했을 초창기 때만 해도 니비루 X라고 해서 이제 지구로 오고 있는 거대 행성이 있는데, 그게 지구와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지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토대로 많은 사이비, 이제 그런 교단 같은 사이비 같은 데서 이 내용을 설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 내용이 요즘에 다시 유튜브 세상에서 조금씩 이제 암묵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지구랑 충돌을 하는 거냐라는 내용으로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 정확히는 혜성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한 미스테리한 천체, 그거하고도 이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과학 전문 채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을 깊게 하는 건 그쪽 일인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모두 좀 이해해 볼 수 있게,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인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체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미스테리는 바로 아틀라스 혜성의 미스테리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의 아주 먼 곳,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공간을 계속해서 돌다가 우연히 우리가 사는 태양계로 들어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매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지구보다는 훨씬 밖, 우리가 살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런 태양계 밖,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온 것들이었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혜성이죠. 혜성이 뭐야?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별똥별이요. 무조건 별똥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행성 같은 게 지구 쪽이나 태양 쪽을 지나가면서 스치듯 하고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가거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성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행성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서 오게 됩니다. 이 혜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천해 다 이렇게 돌고 있죠. 일정한 궤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혜성은 그 규칙을 따른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규칙이 있는 혜성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저 멀리서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겪고 여기로 온 겁니다. 해서 혜성이 대부분 여기 보시는 오르트 구름, 태양계 바깥에 있는 거죠. 그쪽에서 출발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달려서 지구로 왔다, 태양계 쪽으로 왔다 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카이퍼 벨트 같은 데서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쪽, 어떻게 보면 태양계가 아닌 너무 먼 공간에서 달려오잖아요. 혜성의 기본적인 특징을 얘기하면 대부분 얼음 덩어리입니다. 대부분 얼음이 많이 껴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가지 말고요, 저희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혜성이 태양계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죠. 대부분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녹겠죠. 근데 그 녹는 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쫙 하고 연기 같은 게 나겠죠. 전문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연기 같은 게 날 거고, 행성은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달리는 거 뒤로 뭐가 나오죠? 쭉 그 연기가 꼬리처럼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는 혜성들의 모습이 동그란 게 있으면 그 뒤에 꼬리 같은 게 쭉 따라 딸려 들어오는 모습,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본 보편적인 모습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주 큰 미스테리를 던졌던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꽤 됐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어떻게 보면 천문학계를 한번 들었다 놨던 엄청난 내용이었죠. 혜성입니다. 뭐가 날라왔어요. 지금 이번처럼 지구궤도 쪽으로 날아와서 돌고 나간 것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예상을 했던 궤도를 벗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럴 일까지는 없었겠지만 이거 만약에 계산 까딱 잘못했으면 어떻게 된 거죠? 지구랑 부딪힐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천문학적인 확률이겠지만 어찌되었든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다른 곡선 방향으로 뚫고 나갔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오umuam우아는 혜성이 아니다. 첫째, 혜성이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얼음이니까 쫙 하면서 뒤에 꼬리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얘 그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태양 주변을 딱 돌면서 속도를 줄였다가 자기 스스로가 속도를 서서히 줄였다가 각도를 바꿔서 싹 하고 날아갑니다. 모두의 예상이 빗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천문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umuam우아는 아마도 혜성이 아니라 외계 함선일 가능성도 있다. 외계 비행체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남겼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구를 떠나갔습니다. 뭘 분석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umuam우아가 처음 발견이 되고 나서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칭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와, 졸라 신기하다. 쟤를 뭐라고 할까? 라고 해서 얘를 성간천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멀리서, 하게 저 멀리서 날아온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기원인데 쭉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일시적인 거죠. 아주 잠깐 태양계에 왔다 사라진 애들. 이런 애들을 성간천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 성간천체에 대해서 첫 번째 오umuam우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umuam우아 앞에 명칭을 보면 1, 숫자 1이요. 1 그리고 I라고 써 있습니다. 그 I가 그 인터스텔라 있죠? 인터스텔라의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스텔라의 I를 따서 1I, 1I 오umuam우아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에 처음으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학자들은 정의를 그렇게 하죠. 이거 행성이에요. 혜성인데 좀 특별한 혜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1I가 있으면 뭐가 있죠? 2I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게 2년 뒤인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두 번째 인터스텔라, 바로 보리소프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보리소프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적으실 것 같아요. 오umuam우아는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리소프는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라고 하셨거나 혹은 많이 외부에 노출된 내용이 아니다라고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사실 보리소프는 논란에 대한 여지가 많이 없었어요. 보이십니까? 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거 맞는데 얘는 혜성이야. 혜성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큰 논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성간천체다라고 해서 이 2I 그리고 보리소프라는 명칭은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녀석이 또 나타난 겁니다. 바로 2025년에 말이죠.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그럼 아틀라스 앞에 뭐가 붙었는지 아시겠죠? 1I, 2I 그리고 3I 아틀라스입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성간천체가 지금 들어왔는데 오umuam우아는 논란의 대상이었고 보리소프는 그냥 혜성이네 하고 지나갔는데 왜 세 번째인 아틀라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야, 아틀라스 이상해. 아틀라스도 오umuam우아랑 비슷해. 즉 다시 얘기하면 얘도 혹시 외계 행성이 아니라 얘가 함선 아닐까?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크기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이 크기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밑에 조그만 거 보이시죠? 약 240m 정도. 얘가 오umuam우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리소프고요.
위에가 지금 지나고 있는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자, 물론 상상도로 그린 모습입니다. 뭐 저게 진짜 모양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렇게 크지요.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이거 크게 보면 이제 상상력입니다. 오umuamua 아틀라스랑 어떻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게 돌덩이가 아니면 다른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거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위에 거 캐리어다, 이거 인터셉트다, 그러니까 모선과 우주선의 표현으로 쓰시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 오umuamua가 하나의 정찰대였고 그 뒤에 지금 현재 함선이 들어온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타난 거죠. 되게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근데 이걸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왜 그랬는지를 좀 살펴볼 부분인 것 같아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온 건데, 일단은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아틀라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말이죠. 일단 아틀라스가 어디에서 왔을까를 역으로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이 궤도를 거꾸로 계산해 본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틀라스는 아마도 영원히 다시 지구에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걸로 궤도가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쌍복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일단 그냥 그건 제끼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구, 이제 우리 태양계에 가깝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지나갈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이 궤도에 대해서 거꾸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무려 시간이 뭐 정확히 특정은 안 되지만 수천 년 아닙니다. 수천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년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저 멀리서 날아오고 있다가 이번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 90개 정도의 별을 지나서 날아와 지금 태양계 쪽으로 들어왔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오umuamua랑 비슷하다, 이거 혜성 아니다, 돌덩이 아니고 얼음덩어리 아니고 이거 분명 기계다, 금속이다,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갖고 온 어떤 물체다, 이런 표현들. 그 의혹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게 뭔 개소리야, 그걸 누가 믿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6가지 근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이신 아비 로브 교수님이십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특히나 이분이 예전에도 학문적으로 유명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umuamua가 외계 함선이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신 천체 물리학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또다시 등판하셨습니다. 아틀라스도 외계 생명체의 물질이다, 뭐 갖고 온 거다, 이 표현이었죠. 자, 일단 무언가 기술적인 인공물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꼬리가 없다입니다. 꼬리의 부재였습니다. 태양이랑 굉장히 가까이 근접한 상태에서도요, 일반적인 혜성이라면 분명히 뒤에 꼬리가 발생을 했었어야만 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았다 라고 교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면 태양 쪽으로 접근할 때 일반적인 혜성이면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그게 안 나오더라. 특히 핵질량의 최고 13% 정도가 차지하는 그 가스 구름 쫙 나오는 것들이 관측돼야 되는 게 이게 없다. 그럼 이건 자연적인 혜성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일단 먼저 의문을 던진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게 가까워질 때쯤이었거든요. 좀 떨어져 있었지만 근데 그때도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나왔다고
러브기우스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계 생명체가 들었던 걸까요? 가까워졌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혜성처럼 뿜어내야 되죠. 꼬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요, 꼬리가 생기는데 이 꼬리가 이상하게 생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꼬리가 나타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크기가 보통 혜성의 5배를 넘어버립니다. 너무 세다는 얘기죠. 마치 무언가 만들어낸 조작의 느낌처럼. 왜 저러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혜성이 태양의 열을 받고 중심으로 이렇게 돌다가 나가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그런 식에 있다라고 치게 되면 그 꼬리에 대한 부분, 이걸 맞는 부분으로 뒤쪽으로 쫙 가스가 나가는 부분일 거잖아요. 해서 궤도에 따라 각도에 따라서 그 꼬리의 길이들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심지어는 역행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뒤집어질 수 있죠. 돌다 보면.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요, 꼬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나 그 꼬리 자체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지도 않고요. 플러스 각도, 마이너스 각도가 있다고 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각도로 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예 없이 그냥 한쪽에만 그냥 버팅기고 있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 혜성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얘는 왜 이래? 아, 추진체야. 제어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그런 표현도 합니다. 자, 분명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틀라스는 얼음에 가까운 혜성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막 뿜어내고 있을 정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게 맞다면 거의 드라이아이스 덩어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도 꼬리의 움직임 자체가 일정치가 않다라는 것, 즉 보통의 혜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 보리소프하고도 다른 경우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혜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틀라스는 오umuam우아처럼 뭔가 좀 특이한 녀석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러브기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화성, 금성, 목성 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되게 가까워지는 날짜가 또 다가오는데요, 그걸 스치고 지나가는데 확률이 0.005%요. 그렇게 지나갈 확률이요. 물론 이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천체 물리학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확률이야 이제 계산하고 붙이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건 외계 행성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이하다라는 이유로 설명했던 겁니다. 함께 이 녀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아틀라스의 현재 궤도입니다. 2022년 저 멀리서 날아오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점점 태양계에 진입을 하게 됐죠. 2024년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우주는 3차원 공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게 들어오는 게 위에서 직선 방향으로 보이셨죠?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태양을 두고 이렇게 내려가도 방향 자체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곡선일 수도 있고요. 돌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도 위에서 보면 그냥 직진으로 쭉 가는 방향처럼 보일 수 있지요. 당연한 겁니다. 위에서 보면. 자, 그런데요, 0.005%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 세 번째입니다. 보이십니까? 태양계에 돌아가는, 태양 중심으로 도는 그 황도계의 명과 거의 일치하는 각도로 들어옵니다.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서 아래나 각도가 틀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양계를 쭉 뚫고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우연으로 정말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저희가 아까 이걸 봤죠? 오르트그룹 뭐 이런 경계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출발했었을까요? 정말 멀립니다. 자, 여기 출발 정말 먼데요. 수천만 년 날아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을 지나가서 가야 합니다. 여기에 태양계가 존재합니다. 아주 멀리요. 딱 그 모습대로. 근데 얘가 출발했을 때부터 이게 같았다. 쭉 해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 여기서 나왔던 거죠. 이게 정말 다 우연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라는 거죠. 도리어 태양계를 딱 찍어놓고 절로 딱 직진 방향으로 날아온 함대 아니야? 즉 기술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0.0001도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각도이지만 우주상에서 0.00001도만 틀어져도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간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쭉 멀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딱 여기에 맞춰서 오게 되었나라는 궁금증인 겁니다. 자, 여기만 있던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었는데요. 얘가 속도를 내는 부분에서 이제 이 아까 봤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얘가 태양 쪽을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비정상적인 가속도를 냅니다. 갑자기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가속도를 내지? 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로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한 가지밖에 없다. 오umuam우아처럼 이 안에 엔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다. 가속도 내는 거다. 왜? 안 빨려 들어가려고. 태양 쪽에. 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모습 아마 보이실 건데요. 12월 19일, 앞으로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12월 19일 날 가장 지구랑 근접하게 됩니다. 정말 가까워져요. 그런데요, 지구에서 관측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일직선으로 보셨죠? 옆에서 봤을 때 딱 일직선의 모양이었잖아요. 이게 조금 각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지구에서 관측이 되는데, 일직선 방향으로 가는데 지구랑 제일 가까울 때가 하필이면 화성, 금성, 목성, 다른 행성들이 가릴 때예요. 해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게 안 됩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긁어와서 직선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이 느낌이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찍고 싶어도요, 가장 가까워져도 가려져서 찍을 수가 없다. 이거 의도적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해성이 아니라 기술적인 엔진이 있어서 못 찍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들어가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가깝게 체크할 수 있는 녀석. 바로 여기.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이랑 정말 가깝죠?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성이랑 아예 거의 붙게 됩니다. 아, 자 그러면 화성에서 찍으면 되잖아 라는 거였죠. 화성에는 로브도 있고요. 로버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찍으면 되는데 왜 그거 찍은 거 세상에 공개 안 해? 라고 사람들은 나사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이랑 저렇게 가까워졌는데
그럼 찍어야 되잖아. 바로 옆을 지나가는데 왜 못 찍어? 너희 찍었는데 공개 못하는 거지? 왜냐면 세상에 알면 안 되는 사진이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이유였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기합니다. 참 우주라는 건 정말 방대하게 넓고, 제가 뭐 이과,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방대하죠. 너무 넓지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만 각도가 아주 조금만 오차가 생기더라도 그 뒤에 결과는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딱 그 각도 자체도 딱 정확하게 마치 그냥 태양계를 찍어놓고 날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쪽을 지나가면서 뭔가 속도도 바뀌는 부분들도 좀 신기하고, 오umu아무아가 한번 있었도 그 뒤에 몇 년 뒤에 나타났던 더 큰 녀석, 근데 이 녀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은 제기가 됐고, 뭐 이런 부분들 사람들 사이에선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보리소프처럼, 그 보리소프랑 좀 달랐죠. 자,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돌합니까? 이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충돌을 합니까?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맨 서두에 얘기했던 거에 대한 결과인데, 뭐 니비루 X다, 지구의 멸망이 온다, 소행성 충돌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사이비틱한 얘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자신의 그 사이비적인 명예와 뭐 대부분 금전적인 거겠죠.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자들도요, 부딪힌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다시 무언가가 올 것이다. 네, 그거 예전부터 했던 니비루 X 얘기입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동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행성들, 소행성들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각도 살짝만 틀어도 날아간다고요. 이미 뭐 명칭, 뭐 속칭 아마겟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나사에서도 그 실험 다 했습니다. 있는 소행성에다가 가가지고 우주선 땅 때려가지고요, 궤도 탁 틀어버리는 거 있죠. 이미 어쨌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고민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좀 뭐 그런 시간들은 괜찮은데, 그걸 너무 나쁜 쪽으로 뭐 사이비적인 걸로 지구가 멸망한다 뭐 한다라는 쪽으로는 조금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것이,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해성이 지구를 때리는 일은 없습니다. 꼭 그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온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얘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간의 어떤 내용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진 난다, 어디서 지진 난다, 나겠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번 얻어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끔찍한 또 팬데믹이 온다. 가능성 있죠.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 이전에도요, 뭐 있었잖아요.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뱉었으니까 분명 신기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신기한 걸 사이비적인 부분의 신기함이 아니라 정말 좀 특이하고 놀랍다라는 부분이죠.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거요.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예, 그거 팩트입니다. 그냥 몰라요. 우연이죠. 그럴 수 있죠. 정답입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의 우연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구나 라는 정도가 답니다.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케이, 도대체 그럼 얘 누군데? 얘 뭔데? 얘 진짜 행성이야? 아니면 얘 뭐 외계인 거야? 이걸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기에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모론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과 우연의 일치들이 섞였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얘기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일단 첫 번째, 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화성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왜 화성에서 사진 못 찍냐? 말이 되냐? 이건 찍었어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가까운데? 이건 찍어야지. 못 찍습니다. 가까워 보이죠? 실제로 화성 안에 있는 탐사 로버가 하늘에다가 저걸 찍으면요 0.0000003 마이크로센치가 나올까요? 못 찍습니다. 우주에서의 가깝다라는 표현이랑요 우리가 쓰는 가깝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그 느낌이 다른 부분입니다. 근접한다, 가깝다 라는 부분은 충돌의 가능성이 없는,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가 아무리 큰 혜성이라고 얘기한다 치더라도요 찍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화성에서 계산을 해봐도요 찍어도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분들께서 계산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로브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나사도 그리고 유럽 우주국 ESA도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뭐지? 이거 진짜 혜성 맞나? 혜성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이건 태양계 밖에서 오는 녀석들, 연구 대상이다. 와, 신기하다. 연구하자. 오umuamwa처럼 실수하지 말자. 이 느낌으로 관측을 실제로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러브 교수가 표현했던 건 완전 초창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이후에 나사와 ESA는 그 결과를 관측에 의한 걸 토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러브 교수는 더 이상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 우연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건 인정하는데 집중해봐야 될 부분은 정말 그러면 이 행성은 외계 생명체냐 혹은 혜성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관측 결과입니다. 속도는 초당 60km로 갑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자동차처럼 시속으로 따지면 21만 6,0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약 21만 6,000km, 그러니까 1시간에 21만 6,000km를 간다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1초에 60km를 가는 겁니다. 엄청 빠르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한 360km 이상은 날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0월 29일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29일로 관측이 됐죠. 그리고 12월 19일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에서 2억 7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가장 근접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10월 3일이었죠. 실제로 찍었던 사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던 사진들일 수 있는데요. 이미 사진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찍히게 됐냐면요. 10월 3일날 화성 근처를 통과할 때 화성 표면에서 못 찍는다 그랬죠. 거기를 통과할 때 약 3천만 킬로미터 고도에서 날아가고 있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화성 탐사선 캐논 1호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도 찾아냈습니다. 그걸 분석을 했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뭐였느냐?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혜성 표면에서요 빵빵빵 터지는 가스가 있었다. 그 가스 성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막 각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꼬리들이 하나에만 터지는 게 아니고요, 약 최소 7군데 이상이 한 번에 빵빵빵 터지고 있다 라고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아틀라스 자체가요 혜성으로서 구성물질이 얼음물이 많습니다. 혜성처럼요.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시아나물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다. 해서 한 번에 빵! 여러 군데서 분출되는 것 때문에 잠깐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입증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아냈거든요. 앞서 3개를 보여드렸죠. 우리가 함께 봤던 오umuamua, 그리고 보리소프, 그리고 아틀라스. 한 가지 좀 유의미했던 게 뭐였냐면요, 아틀라스가 가장 오래된 그룹이다 라는 정도도 확인했습니다. 밑에 애가 좀 더 젊고요. 그게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멀리서 온 것 중에 진짜 오래된 거를 발견한 거다 정도까지는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남아프리카 전파 천문 관측소에서요,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OH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전파를 흡수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야, 그게 뭔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물 나오죠. 막 뜨거워져가지고 물이 막 꽉 하고 나오죠. 그러면 그때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태양을 지나갈 때 쫙 나오는 걸 찍어봤더니 거기에 수산화 라디칼이 관측이 됩니다. 아, 그럼 얘는 얼음물이네. 혜성이네. 관측이 끝났습니다. 즉, 분석은 다 된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과학에서 판단하고 있는 녀석은요, 얘는 분명 아틀라스는 혜성의 능력, 혜성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말 멀리서 가장 태양계에 가깝게 온 가장 오래된 혜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녀석이죠. 그리고 혜성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과학기술로서 예전에 오umuamua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잡아낸 겁니다. 따라서 지구에 부딪히지도 않고요, 외계 생명체 혹은 외계 기술의 어떤 물질이다라는 것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는 아직도 의문이긴 하죠. 그 멀리서 어떻게 일이 날아왔을까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